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금이 곧 고갈된다. 미국 소셜연금 붕괴 임박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눈에 띌 때 그렇죠? 나도 매달 소셜연금으로 3,200달러 정도 받고 있지만 정작 이곳 미국 뉴스에서는 그렇게 호들갑 떠는 소식이 거의 없어요. 이럴 때면 한국 언론이 한국 독자들의 불안을 부추겨 클릭을 유도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미국 연금 시스템 소셜 시큐리티는 문제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렇게 당장 붕괴할 위기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재정 추계 보고서가 매년 나옵니다. 적립금이 언제 바닥날지, 그러면 세입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지급률이 몇 %일지 아주 자세히 공개돼요. 최근 보고서도 2030년대 중후반쯤 신탁기금이 소진되면 세입만으로 연금의 약 7,580% 정도를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죠. 물론 이건 현재 제도 유지 기준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세금 조정, 급여 상한 변경, 지급 연령 조정 같은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때 가면 무조건 2025% 삭감된다는 공포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문제 있잖아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미국 정부도 걱정하죠. 그런데 문제를 인정하고 장기 재정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수십 년 단위로 조정안을 고민하는 게 미국식이에요. 반면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식의 보도는 대체로 한 가지 그림만 보여줍니다. 아예 못 받는다, 미국이 먼저 망한다 같은 공포심을 주입하면서 정작 미국 내의 현실적인 대응과 논의 구조는 빼버리는 거죠.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제 친구 마이크는 67세로 올해부터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연금 망한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던데 괜찮냐? 물었더니 웃더라고요. 나도 신문 본다. 문제는 있지. 근데 미국은 선거철마다 연금 이야기 빼먹지 않아. 표가 달려 있으니까. 결국 조정하면서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은퇴 준비를 할 때 소셜연금만 믿지 않고 401k, IRA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국에서 연금은 일종의 최후의 안전망이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공감대가 있어. 두 번째 사례는 저 자신입니다. 저는 매달 3,200달러 정도 소셜연금을 받고 있어요. 사실 미국 물가 생각하면 결코 호화로운 돈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생활의 기둥이죠. 제 주변에도 연금만으로 겨우 살아가는 분, 연금 저축계좌 인출로 여유 있게 사는 분, 파트타임으로 소일하면서 보태는 분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설계의 기본이 소셜시큐리티 개인 저축 퇴직연금을 섞어서 설계하는 거예요. 소셜시큐리티는 보험적 성격이라 반드시 깎을 수 없는 최소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망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준비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연금 고갈 문제를 경고는 하지만 내일이라도 문 닫는다는 식 공포 마케팅은 안 해요. 세 번째 사례는 제가 다니던 커뮤니티 센터의 강사님 이야기예요. 72세인데 소셜연금, 군인연금, 401k 인출을 합쳐서 은퇴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셜시큐리티가 삭감되면 불편해지긴 하지. 하지만 정부가 100% 유지 못할 정도로 손 놓고 있진 않을 거야. 정치가들이 못 건드리는 분야 중 하나거든. 사실 이분도 매년 나오는 재정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요. 삭감 예상치, 세입 마이너스 세출 전망까지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권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연금 고갈 뉴스 보면 웃기지 않아? 거기선 자꾸 미국이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 국민연금 문제는 덮더라. 이런 실제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한국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미국 연금 공포를 키우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지 새삼 느낍니다. 물론 미국 연금 제도가 무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현실적으로 지급 나이가 올라가거나 고소득자 세금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는 이런 개혁안이 주기적으로 논의됩니다.
미국 유권자들도 자기 노후가 걸린 문제이니 관심이 많고 여론의 힘으로 정부가 쉽게 손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셜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 중 미국이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미국 연금이 먼저 무너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성 보도에는 솔직히 좀 화가 나요.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문제를 경고하고 해결책을 찾는 건 필요하지만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건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미국 연금 제도가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게 곧 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서 쉽게 개혁이 어려울 뿐이지 그만큼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조금씩 조정하면서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은퇴 자산을 준비하고 있죠. 혹시 한국 뉴스에서 미국 연금 이야기 나오면 아, 저게 진짜 현실을 전하는 걸까? 아니면 클릭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일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연금이든 투자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은퇴 후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크든 작든 그것이 내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매달 $3,200의 소셜연금이 있어 감사하고 또 스스로 더 준비해둔 저축이 있어 조금은 여유를 느낍니다. 누구나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언론이 던져주는 공포를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현실적인 정보와 실제 사례를 보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민하는 게 진짜 현명한 은퇴 준비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저처럼 미국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솔직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드린 이야기에서는 주로 공감과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미국 연금 고갈 공포가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실제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는 뭔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독자들이 이걸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지까지 실용적인 정보로 이어서 풀어볼게요. 먼저 미국 소셜 시큐리티 재정 전망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미국 사회보장국 SSA 매년 내놓는 트러스트 펀드 보고서에는 신탁기금이 언제 바닥나나? 가 핵심 이슈입니다. 최근 보고서 기준으로는 대략 2034만 2035년쯤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갈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언론이 고갈된다 하면 마치 연금이 영원이 되어 지급이 끊기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현 세대 근로자들의 급여세 페이롤 텍스를 통해 전체 지급의 약 7,580%는 유지됩니다. 즉 삭감 가능성은 있지만 지급 중단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출생률 저하와 기대 수명 연장 때문이에요. 현재는 약 2.7명의 근로자가 1명의 수급자를 부양하는데 2035년쯤엔 2.2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죠. 다만 미국은 이걸 숨기지 않고 매년 공식 전망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서 해법을 논의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 상한선 인상. 현재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상한은 약 16만 8,600달러 2024년 기준입니다. 상한을 높이거나 폐지하면 고소득층이 더 많이 기여하게 되죠. 급여세율 소폭 인상. 현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를 부담하는데 아주 조금만 올려도 장기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이미 과거에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난 바 있고 추가 조정 논의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 여론을 보면 이 세 가지 해법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자기보다는 조금씩 섞어서 고통 분담하자는 쪽이 우세해요. 왜냐하면 은퇴자 표심이 워낙 강력해서 삭감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럼에도 개인들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만 믿지 않아요. 미국 은퇴 설계의 기본은
소셜시큐리티 개인저축 직장연금 401k, IRA 등의 3층 구조예요. 구체적인 사례로 실제 준비 전략을 살펴보죠. 첫째, 제가 아는 68세 할머니는 매달 약 $2,500의 소셜연금을 받지만 401k에서 인출하는 돈과 합쳐서 매달 0 정도 생활비로 씁니다. 소셜연금이 깎이면 불편하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401k 같은 개인저축이 있어야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죠. 둘째, 제 친구는 55세인데 연금 불안을 이유로 추가로 로스 IRA 계좌에 매달 $500씩 자동 이체해요. 그는 나중에 소셜시큐리티 삭감이 20%가 되든 25%가 되든 내 저축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 커뮤니티 센터 강사님은 군인연금과 소셜시큐리티를 받고 있어요. 이분은 미국 정치가 연금을 못 지킨다고? 그럼 다음 선거에서 그 정치인은 끝장이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정치권이 해결책을 미룰 순 있어도 국민적 압력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고쳐서라도 지급한다는 믿음이 크다는 거죠. 이게 한국과 다른 점이에요. 한국은 국민연금 전망을 발표해도 언제까지 몇 %로 줄어든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미리 합의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재정 보고서가 아주 투명하고 양당이 계속 싸우면서도 은퇴자 눈치 보느라 완전한 손 놓기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미국에서 안심만 하냐?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재정 상담을 받으면 거의 100이면 100 이런 말을 합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최소 안전망으로 생각하라. 생활비의 100%를 그걸로 충당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젊을 때부터 401k, IRA, 주택 모기지 상환 등을 은퇴 설계에 넣어요. 실제 준비 팁을 한국 독자들에게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정부 연금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세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급은 되겠지만 깎이거나 개시 나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23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혹은 투자. 하나만 믿으면 위험해요. 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설계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요. 목표를 알아야 준비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당연히 경고를 해야 하지만 공포를 팔아먹어선 안 됩니다. 반대로 개인은 안심만 해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겁니다. 미국 연금 분명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문 닫는다는 식의 공포는 과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뉴스를 볼 때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훨씬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 자신의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 은퇴의 진짜 책임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은 똑같으니까요.